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전 영상 썸네일에 비해서 조금은 정상적인 썸네일로 이번 영상은 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전 영상, 그러니까 이 국내 선수 연봉 탑5와 관련된 어떤 그런 썸네일 같은 건 가끔씩 이렇게 예능적인 요소를 활용할 일이 있을 때 가끔 좀 사용하는 걸로 하고, 평소에는 이렇게 좀 정상적인 썸네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전에는 국내 선수 알아봤다면 오늘은 외국 선수 연봉 탑5를 알아볼 텐데요. 이 역시 12월 30일에 공개됐던 K리그 연봉 현황표를 기반으로 작성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5, 외국인 선수 탑5의 평균 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12억 4,600만 원이 평균 연봉이었는데요. 그에 반해 올해에는 14억 9,600만 원으로 약 2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탑5는 세징야, 제르소, 고스타보, 바코, 일류첸코였는데요. 이 선수들은 모두 K리그 1에 남아있고, 이 정도 탑5 안에 드는 선수도 있고 없는 선수도 있는데요. 이 평균 연봉이 2억 5천만 원 정도 오른 데에는 이 선수들의 연봉이 올라간 것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이 환율이 올라간 건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썰방이나 다른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달러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면서 여러 구단들이 외국인 선수의 연봉을 지출하는데 약간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이 평균 연봉 수치에도 좀 적용이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탑5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5위부터 보겠습니다. 5위는 울산현대 레오나르도 선수였습니다. 레오나르도 선수는 이번 시즌 이제 울산현대로 임대로 합류를 했는데요. 브라질 국적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지난해에는 12억 3천만 원을 받았고, 시즌 동안에는 43경기 14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2,738분을 소화했는데요. 똑같이 90분당 비용은 4,034만 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후에 마틴 아담 선수가 들어오면서, 마틴 아담 선수가 없었다면 약 3,000분 가량도 뛸 수 있었던 레오나르도지만 마틴 아담이 오면서 출전 시간이 약간은 줄어들었고요. 그와 동시에 90분당 비용은 조금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 선수의 외인 연봉 비율, 다시 말해서 이 울산현대라는 팀이 소비한 외국인 선수에 대한 연봉 지출 그 중에 20%를 레오나르도 선수는 것을 레오나르도는 임대로 이적을 했지만 수와 같은 팀에 대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울산의 팬들은 레오나르도 선수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강했는데 2013년 올해에는 다른 구단에서 레오나르도 선수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대전 여러 곳이 있는 것에 레오나르도 선수 그 연봉 지금 울산 것만 시는데 이 산타이산에서 주는 연봉 보조를 받건데 현에서는 선수를 품기에는 약간의 어떤 연봉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레오나르도 선수는 이 정도로 보고요. 다음은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역시 울산 현대의 박호 선수입니다. 박호 선수는 14억 7천만 원을 받으면서 연봉 체계 4위에 올랐는데요. 조지아 국적의 선수입니다. 조지아 국가대표팀으로 약 60경기 정도를 뛰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60경기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즌 동안 46경기 동안 10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울산현대 공격의 축으로 자리를 잡고 플레이를 해줬는데요. 그에 비례하게 출전 시간도 3,458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김영권, 서령우, 조현우 이런 선수들 다음으로 출전 시간이 좀 많은 선수였고요. 90분당 비용 그에 비례해서 좀 줄어들죠. 3,826만 원, 4천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이 선수가 차지했던 외국인 선수 전체 연봉 비율 중 본인의 비율은 33% 정도가 됐는데 투자를 할 만한 선수죠. 이후에 소개해드릴 3위, 2위, 1위 이 선수들보다도 박호 선수는 출전 시간 대비
비용이 상당히 효율적이었습니다. 90분당 비용이 이 5명의 선수 중에 바코가 제일 적었는데요. 그만큼 바코를 많이 굴리기도 했다라는 걸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2023년에도 바코 선수는 울산현대와 함께 하는데요. 이 선수가 과연 2024년, 5년 나아가서 뭐 2026년까지 계속해서 울산현대와 함께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유럽 무대로 복귀를 할지 이런 점들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현대 바코 선수는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전북현대의 구스타보 선수입니다. 바코 선수보다 1,000만 원 많은 14억 8천만 원을 받았고 브라질 국적의 선수인데요. 왜 구스타보만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이 프로필 사진이냐? 이 전북현대 홈페이지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사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구스타보 선수의 사진이 좀 한 10분 정도를 찾았습니다. 10분 정도를 찾았는데 그나마 있는 사진이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차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스타보 선수의 어떤 사진은 이 정도로만 정리를 했다는 점 전북현대 팬들의 심심한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스타보 선수는 43경기 동안 12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2,457분을 뛰었습니다. 이제 앞에 두 선수보다 울산현대 두 선수보다 출전 시간이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90분당 비용은 높은 편입니다. 5,421만 원. 꽤 높은 편이고 지금 이 선수가 차지하는 외국인 선수 연봉의 비율이 42%입니다. 따라서 뭐 전북현대가 외국인 선수를 기용하기 위해 사용했던 금액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구스타보 선수에게 썼다는 건데 그만큼의 효율성을 냈냐라고 하면 모르겠죠. 실제로 탑5 중 가장 90분당 비용이 높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2021년에는 꽤 괜찮은 모습이었잖아요. 구스타보. 올해에도 지난해네요. 지난해에도 나쁘지 않긴 했지만 구스타보라는 이름값에 비해서 살짝 아쉬웠고 구스타보 선수가 조금 더 좋은 플레이를 펼쳐주기를 전북현대 팬들은 많이 바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스타보 선수도 이 정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2위는 세징야입니다. 브라질 국적의 역시 선수고 16억을 받았습니다. 3위였던 구스타보보다 1억 2천을 더 받았는데요. 세징야 선수는 34경기 동안 13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출전 시간은 2,915분이었고요. 90분당 비용 4,940만 원입니다. 역시 많은 편인데요. 외인 연봉 비율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팀이 지출한 외국인 선수 연봉 중 이 선수의 연봉이 차지하는 비율 그게 78%입니다. 대구가 올해 여러 외국인 선수와 함께 있었죠. 에드가와 짧게 있었고요. 지난해네요. 자꾸 이제 해가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에드가 선수 잠깐 있었고요. 제카 인대로 데려왔었고요. 케이타도 있었고 페냐도 있었고 여러 선수들이 있었는데 세징야가 받은 이 16억이 전체 대구의 외국인 선수가 받은 비율 중 78%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징야가 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많은 편이고 사실 이번 시즌 세징야가 지금까지 대구에 와서 보여준 활약 대비 그나마 좀 아쉬운 시즌이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쁘지 않은 거의 20개에 육박하는 공격 포인트를 올려줬다는 점은 그래도 역시 세징야의 기여도를 좀 더 높게 쳐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주장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세징야 선수의 연봉값이 아주 아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감액이 필요하다면 감액을 하기는 해야겠죠. 어쨌든 그 정도로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전체 1위는 제르소 선수였습니다. 제르소 선수는 기니비사우 국적의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르소 선수의 어떤 국적을 모르셨다면 이 썸네일에 있는 이 제르소 선수의 뒤에 있는 국기를 보고 저게 어느 국기야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기니비사우의 국기고요. 제르소 선수는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지난해 17억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 받았던 거에 비해서는 꽤 오른 편이고요. 이게 달러의 문제인지 아니면 계약상의 문제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액이 약 3억가량 올랐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39경기 동안 8골과 7개의 도움을 올려줬고 2,856분을 뛰었는데요. 90분당 비용 5,357만 원입니다. 구스타보 선수 비효율적이라고 했죠? 제르소 역시 비효율적입니다. 구스타보 선수와 이 제르소 선수의 90분당 비용이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구스타보 선수가 좀 억울하겠죠? 제르소도 많이 받고 90분당 비용 높은데 왜 본인이 1등이 됐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제르소 선수는 특히나 17억으로 전체 제주의 외국인 선수가 받았던 연봉 중 60%를 받았을 정도로 상당히 제르소에게 제주가 많은 좀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받는 돈에 비해서 아쉬운 활약이었습니다. 뭐 지지난해보다는 나았다고는 하지만 지난해에도 좋았는데, 분명 좋았고 출전 시간도 괜찮고 한데, 뭐 이게 금액으로 판단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받는 돈에 비해서는 아쉬웠다는 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2023년 올해에는 인천과의 이적설이 굉장히 짙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뭐 계약을 마무리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정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르소가 인천에 간다면 지금 이 17억 원에서는 조금 더 낮은 금액이 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르소 선수의 보다 가성비적인 활약 2023년에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면서 이 제르소 선수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 다양한 국적의 선수, 이 탑5 중에 3명이 브라질이었지만 나머지 2명은 기니비사우와 조지아,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은 생소한 국가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국가의 선수들이 좀 뛰고 있는데요. 2023년에도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이 이제 K리그로 들어와서 경기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뭐 많은 해외 유입도 있으면 좋겠고 그를 통해서 K리그 시장도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요. 눕기가 부자연스러운 건 죄송합니다. 제가 눕기를 따는 기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요. 어쨌든 이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 이 구단의 한 시즌 농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활약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잘해서 본인의 국가에서도 그리고 본인의 소속팀에서도 좋은 활약과 함께 좋은 인기를 또 인지도를 가져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